송아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밀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밀도는 어찌 보면 실험이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서도 많이 나오고 밀도를 조금 중요시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에 여러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이 중 왜 열쇠만 가라앉았을까요? 자, 열쇠를 이루는 물질은 같은 부피의 물보다 무겁고 플라스틱 공을 이루는 물질은 같은 부피의 물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뜨고 가라앉을 때 가볍다, 무겁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과학적인 표현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기 통나무가 모래보다 더 크고 무거운데 왜 통나무는 물에 뜨고 모래는 물 아래로 가라앉는 걸까요? 통나무는 크기에 비해서 속이 비어 있어서 가볍고 모래는 작아도 속이 광물로 꽉 차 있어서 무겁습니다. 결국 물질이 얼마나 빽빽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뜨고 가라앉는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정확한 기준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물에 뜨고 가라앉는 것은 전체 무게가 아니라 같은 부피에서 얼마나 무거운지로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원리를 밀도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물질의 특성 중 밀도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피와 질량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기가 같은 두 구슬을 떨어뜨리면 당연히 쇠가 물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질량을 갖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무가 크니까 가라앉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나무가 여전히 물 위에 떠 있고 쇠가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피만으로 그리고 질량만으로는 절대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질량 또는 부피만 가지고는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밀도로 이렇게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의 밀도보다 작은 나무가 물 위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물의 밀도보다 큰 쇠가 물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밀도에 대한 원리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는 물질의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은 부피의 물질 간 질량을 비교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뜨고 가라앉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물질의 부피를 갖게 하고 질량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두 그림 중 왼쪽에 있는 그림을 기준으로 밀도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부피로 둬야 되기 때문에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질량을 부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런 밀도라든지 질량, 부피에 대한 것을 같이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밀도의 기호는 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로라고 읽는 거고요. 부피의 기호는 V, 그리고 질량의 기호는 M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밀도는 어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같은 부피상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질량을 부피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의 단위는 그램, 그리고 부피의 단위는 밀리리터입니다. 그래서 밀도의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로 쓰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것을 결국 같은 부피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리고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그램 퍼 밀리리터가 있습니다. 참고로 1ml는 1세제곱 센티미터랑 같기 때문에 이 두 공식은 상호 호환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 공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 텐데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액체 10ml에 해당하는 질량이 10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0ml를 10g에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물질의 밀도는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옆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기체 1세제곱센티미터에 해당하는 질량은 0.0018g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세제곱센티미터를 0.0018g에서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0.0018이 밀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액체의 밀도보다 기체의 밀도가 확연히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체 액체의 밀도보다 기체의 밀도가 확연히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체의 부피가 고체 액체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한 1000배 이상 정도 크기 때문에 기체의 밀도가 확연히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체는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입자 수가 적습니다. 조밀조밀한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밀도가 매우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밀도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밀도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작은 금조각의 밀도도 19.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큰 금괴의 밀도도 19.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금의 밀도가 이렇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크기에 상관없이 밀도 값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을 구별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철을 한번 비교해 보자면은 물의 밀도는 1.0, 그리고 철의 밀도는 7.8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밀도가 1인 거 갖다 주세요 하면은 물을 갖다 줘야 되는 거고요. 밀도가 7.8로 만들어진 젓가락을 갖다 주세요 하면은 철 젓가락을 갖다 줘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밀도로 물질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물질의 밀도를 비교하면은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밀도가 작은 물질이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떠야 됩니다. 여기 옆에 밀도탑이 있는데 빨간색이 보라색보다 밀도가 작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여기서 못이 다른 물질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맨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물보다 밀도가 작은 플라스틱은 물 위로 뜨게 되나요? 물 아래로 가라앉나요? 그렇죠. 물 위로 뜨게 되는 것입니다. 물보다 밀도가 큰 글리세린은 물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상태에 따른 밀도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물체는요, 부피를 비교를 했을 때 고체보다 액체가 크고요, 액체보다 기체가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밀도 값은 어떻게 비교를 하면 될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밀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피와 밀도는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밀도는 고체가 제일 크고 액체 그리고 기체가 제일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그어놓은 건 제가 오타를 낸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는 물이 있습니다. 물 같은 경우는 액체가 고체보다 부피가 작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체는 이 액체나 고체보다는 매우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밀도를 비교하자면은 액체가 부피가 제일 작기 때문에 밀도값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고체, 기체 순으로 일반적인 물체와 차이가 있다는 것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온도와 압력에 따른 밀도의 변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고체와 액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열팽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피가 커지게 되고 밀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압력 같은 경우는요, 압력에 따른 부피의 변화는 고체와 액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밀도 변화를 여기서는 잘 따지지 않습니다.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부피가 커지게 되고 밀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 샤르레 법칙으로 배웠었습니다. 기체의 압력이 낮아지면은 부피가 커지게 되고 밀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일의 법칙으로도 배웠습니다. 따라서 온도와 압력이 변하면은 밀도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밀도와 물질의 특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면요. 밀도는 결국은 압력이나 온도가 일정한 특정한 조건에서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름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되는데, 그래프를 보더라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피 대 질량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X축은 지금 부피로 되어 있고 Y축은 질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울기는 Y축에서 X축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Y축은 질량이고 X축은 부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기울기는 밀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울기이면 밀도가 같은 거고 A와 B는 같은 물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C는 A와 B와 다른 기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도값이 다르고 따라서 다른 물질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는 밀도값이 같기 때문에 같은 물질, 그리고 C는 A와 B와는 다른 물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밀도의 활용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잠수부가 물속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물보다 밀도가 큰 납을 허리에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의 밀도가 11.34로 엄청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부력이 아무리 작용하더라도 납을 좀 많이 차고 있으면 물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는 겁니다. 비행선을 띄우기 위해서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헬륨 기체를 비행선에 넣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밀도보다 헬륨의 밀도가 더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헬륨의 밀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작은 값을 가진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블링은요, 물 위에 유성 물감을 떨어뜨려서 무늬를 만든 뒤에 종이에 찍어내는 기법인데, 유성 물감이 물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띄워서 작업을 하는 예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밀도라고 했었습니다. 두 물질의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클수록 밀도가 크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과 밀도는 비례관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밀도는 물질의 뭐뭐를 뭐뭐로 나눈 값이다. 그렇죠,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러한 공식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어떤 금속 조각의 질량이 30g이고 부피가 6세제곱cm이다. 이 금속의 밀도를 구하시오. 이미 여기 단위에서 힌트가 다 나와 있죠. 30g을 6세제곱cm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30 나누기 6세제곱cm를 해주면은 결국에는 5g/세제곱cm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밀도는 일정한 기압 온도에서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물질을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계속 살펴봤습니다. 물놀이를 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까닭을 밀도와 관련 지어서 설명해보자. 구명조끼의 밀도가 결국에 바닷물이나 수영장 물의 밀도보다 작은 겁니다. 따라서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에 빠져도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입는 겁니다. 자, 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밀도의 단위는 ml/g이다. 반대로 적었죠. g/ml입니다. 밀도는 단위 질량당 부피이다.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밀도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아니죠. 물질의 양에 상관없이 같은 값을 가진다고 했었습니다. 질량이 일정할 때 부피가 큰 물질일수록 밀도가 작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리고 부피가 일정할 때 질량이 작은 물질일수록 밀도가 크다? 작은 물질일수록 밀도가 작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5번도 틀린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찬물인데도 커피가루는 잘 안 녹고 설탕은 잘 녹습니다. 같은 온도에서 녹는 가루의 양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용해도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